뭐 표본 공간 이런 거는 그냥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확률이란 게 뭐냐? 전체 개수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 이것만 알면 돼요. 전체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날 개수. 됐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경우의 수. 어떻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냐? 카운팅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 카운팅이라는 거 해서 뒤에 나오죠. 자, 동전을 3번 던집니다. 아까 전에 표본 공간, 뭐 사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표본 공간, 그 얘기를 들어서 보면 표본 공간이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수 있죠? 그게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앞면, 뒷면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하면 총 몇 개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8개가 나온다는 거죠. 8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한 건, 요렇게 한 건, 요렇게 한 건 해서 총 8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 뒤, 앞. 이렇게 해서 그게 한 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몇 건이 나와요? 총 8건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3개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확률을 이용했을 때 전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8가지 중에.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가능성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뭐예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중에 몇 개가 됐다. 그래서 전체 8개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3건 하니까 8분의 3 해서 확률이 계산이 되죠. 확률은 전체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숫자입니다. 되게 쉽죠? 자, 여기 30명이 있어요. 여자가 15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될 가능성은 몇 개예요? 전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명. 여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5명. 그럼 어떻게 돼요? 30분의 15. 우리 뭘 했어요? 여기까지 퍼센테이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전체 중에 몇 퍼센트냐? 그게 확률입니다.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확률은 그거예요. 전체 중에 몇 개냐. 근데 확률을 왜 그렇게 어렵게 배웠느냐? 자꾸 경우의 수를 따지죠. 경우의 수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없습니다. 확률은 뭐냐면 전체 중에 개가 몇 건 있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이렇게 사건을 다 나열하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계산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실험을 우리가 다 해보지 않고 우리가 수학 공식에 의하면 전체 가능성하고 이런 거를 파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계산의 기본 규칙은 뭐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곱셈의 법칙입니다. 자, 곱셈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K대학의 남학생 3명과 Y대학의 여학생 4명이 미팅을 할 때 서로 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총 몇 개가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총 가능성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에요? 남자, 여자. 뭐하라 그랬죠? 뭐하라 그랬죠? 무슨 법칙? 곱셈의 법칙. 곱해보세요. 3 곱하기 4는? 자, 해볼까요?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1번, 4번, 4번 나왔죠? 그죠? 남자 2번은 같이 짝이 될 수 있는 거는 남자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그래서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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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4번. 3번일 경우도 3번, 1번, 3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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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몇 개 나왔어요? 4 해서 총 3개 나왔죠?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일일이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전체 몇 개지 곱하면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결국은 뭐냐면 전체 개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이 곱셈의 규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이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거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계산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즉 전체가 개수가 몇 개고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가 몇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확률은 경우의 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확률만 알고 있으면 전체 개수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만 알고 있으면 굳이 카운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카운팅을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이런 카운팅 규칙을 이용해서 쉽게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항상 선생님들이 그냥 공식만 주고 계산만 하라고 배웠죠, 여태까지. 뒤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 이유는 뭐냐? 뭐라고요? 무슨 법칙? 곱셈의 법칙. 이거 한번 해봅시다. 부사장 3명, 이사 4명, 부장 2명이 있는 회사에서 부사장 중에 1명, 이사 1명, 부장 1명 해서 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이 부장, 박 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있어요. 4명 있고요. 5명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3. 뭐라고, 무슨 법칙? 3. 뭐예요?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되죠. 총 60개가 나오죠. 자, 2부장, 2사, 2부장, 2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면 총 60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카, 카드 좋아하시죠? 하나의 카드에는 총 12개의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그 J, Q, K가 있는데 카드가 4가지죠. 스페이드, 다이아, 클로바, 하트 해서 총 5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4개의 그림 카드가 있어요. 한 개의 그림 카드와 2개의 일반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 카드가 총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일반 카드는 몇 개가 있어요? 총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혹시 카드가? 카드 숫자를 모르는구나. 총 카드가 52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12장의 그림 카드가 있고요. 나머지는 숫자입니다. 1, 2, 3, 4 쭉 해서 10까지 있고요. JQK가 있는데 이 JQK가 이게 그림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총 카드는 13장입니다.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하트, 그 다음에 스페이드, 그 다음에 뭐죠? 스페이드 해서 그림이 4장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총 52장이 있습니다. 각 카드마다 13장의 카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림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곱하면 돼요? 우리는 그림 카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림 카드가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40개, 그 다음에 39개.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림 12개니까, 12개의 그림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자, 얘랑 다른 카드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40하고 왜 39가 나왔을까? 하나가 뽑혔기 때문에 다음 것을 하나의 경우씩 빼주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40이 나오는 건 뭐죠? 52장에서 12장의 카드가 빠졌으니까 나머지가 40장이죠? 그죠? 자, 그런데 2개의 일반 카드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39장이죠. 자, 이 부분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순열이라고 배웁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순열? 조합, 팩토리얼 이런 얘기 가끔 기억은 어렴풋이 나시죠? 오늘 그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었던 확률과 통계에 대한 그 식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밉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원래 제일 미운 거죠. 자, 그걸 가기 전에 잠깐 부분합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합은 이런 거예요. 부사장 3명과 이사 4명, 부장 5명이 있는 회사에서 아까 전에는 3명으로 각각 1명씩 뽑았는데 이번에는 2명이 뽑아요. 부사장하고 이사 3명, 4명 중에 2명, 아니면 이사, 부상 중에 또 2명, 아니면 부사장, 부장 중에 또 2명.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부사장하고 이사하고 이렇게
합쳐서 2명이 뽑힐 수 있죠? 이거는 곱셈 법칙이지만 부분합일 때는 이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총 3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그 경우를 더해서 이렇게 곱셈과 덧셈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K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실험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온도, 습도, 재료가 있습니다. 온도는 3종류, 습도는 4종류, 재료는 3종류입니다. 5일 동안 실험할 수 있으며 하루에 5번 실험이 가능합니다. 자, 세팅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나요? 자,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온도 3종류가 있죠. 뭐 10도, 20도, 30도. 습도는 10%, 20%, 30%, 40%. 재료는 또 3개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실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총 몇 건이 나와요? 3 곱하기 4 곱하기 3 하는데 나오죠? 총 몇 개 세팅이 가능해요? 총 36번 세팅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36번 실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 각각을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온도가 3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온도 10도에서, 습도 10%에서 재료는 A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돌리고, 자, 온도 10도, 습도 10도, 재료는 B를 가지고 또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해서 총 36번의 실험을 해서 완성을 해야지 각각의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실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5일 동안 5번 실험합니다. 그럼 5일 동안 5번 실험하면 몇 번 실험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번 실험해. 5일 동안 실험해. 어떻게 돼요? 하루에 5번, 두 번째 10번, 세 번째 15, 25. 총 25번이네요. 이렇게 계산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그럼 5 곱하기 5니까 25네? 다 이렇게 여태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경우에는 곱셈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걸 써. 근데 말만 조금 바꿔놓으면 몰라. 헷갈려 해. 자, 우리 하루에 5번 실험하는데 5일 동안 실험하면 몇 번 실험할 수 있습니까? 알잖아요. 5, 25.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싹 바꿔놓으면은 헷갈리지, 또.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은 가능해요. 이렇게 경우의 수라고 말을 바꿔서 돌려서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똑같이 얘랑 같은 곱셈 법칙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 곱해주면 되는 건데. 자, 주어진 시간에 실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니까 25가 총 5일 동안 해야 되니까 25번 가능해요. 5일 동안 실험을 마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불가능하다. 그죠? 총 36번 실험해야 되는데 시간으로는 25번만 25번만 실험할 수 있으니까 이 실험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실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려질 수가 있는 거죠.